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총 19가지나 되는 2020년에도 역시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참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작년 2019년이 지나가고요. 이제 새로운 2020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굉장히 바뀌는 부동산 관련된 제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제도들이 바뀌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벌써 이렇게 빼곡하게 굉장히 많죠? 제가 아까 세보니까 총 19가지나 되는 이 부동산 관련된 이게 세제 혜택, 세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총 19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딱 6개만 한번 짚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가 됩니다. 1월 달부터. 당장 오늘부터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혜택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취득세율이 또 개선이 됩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취득세가 기존의 1%에서 4%로 바뀌는 그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보면은 다른 거는 이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그 전에 줬었는데 이게 또 종료가 되죠.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라든지 개포동에 있는 중공 아파트들, 이게 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이제 혜택을 다 받고서 종료가 되는 시점들이 도래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임대 수익에 대한 이제 소득세 신고도 올해부터 해야 되죠. 이거는 5월 달까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것도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도세랑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거를 이제 배제시켜 줍니다. 이거 배제가 아니라 적용을 시켜주죠. 적용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 혜택이 언제까지냐면 6월 말까지인데 이 기간을 이용해서 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이것도 역시 12월 16일 날 대책에 나왔던 부분인데 한마디로 전세자금 대출 이용해서 갭 투자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많은 제도 또 어떤 세제 혜택들 이런 거 바뀐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6가지만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가의 1주택자죠. 이제 9억입니다. 고가 1주택자라 하면 이제 9억 원인데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만약에 내가 매도했을 경우에 1주택자일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죠. 원래 양도세는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고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2년을 거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퍼센테이지가 틀려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2년 이상을 거주한 분들에 한해서는 10년간 80% 기존하고 똑같아요. 많이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다, 2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 거주기간을, 이러신 분들한테는요 15년에 30%입니다 10년에 원래 80%였는데 15년에 30%로 확 다운이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한번 세금 계산을 해보면은요, 제가 예시를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보유했고 고가, 그러니까 9억이 넘는 1주택자가 만약에 그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양도차익이 한 8억 정도 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억 정도 나는 그 주택을 하나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바뀌었기 때문에 6천만 원 정도 2년 거주를 안 하면은 더 내야 되니까는 세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거주를 하셔야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다음에 이거는 이제 12월 16일 날 대책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체로 거주를 하시면서 조금 돈을 굴려서 내가 추가로 또 주택을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지난 12월 16일 대책에서 막았죠. 어떻게 막았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이것도 고가주택이에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9억이 넘지 않더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즉시 대출 받은 거 회수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회수해요. 한마디로 이 전세자금 대출 이용해서 갭 투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그 전세를 들어갈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추가로 내가 그 대출을 이용해서 어떤 주택을 구입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바로 대출 나왔던 거 회수되니까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취득세율 개선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찍은 영상 중에 1월 1일부터 취득세 4배 오른다라는 영상 타이틀로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입법 예고였어요. 그때는. 자, 입법 예고란 얘기는 확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 예고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를 해가지고 이거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확정된 부분이에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4주택 이상자예요.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 시에 취득세율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증가를 하냐면요, 이게 보면은 현재 3주택자가 주택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4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4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가 기존에는 1%였는데 4%로 4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 기존에 1%였잖아요. 취득세율 구간이. 그 구간에서 4%가 증가가 되고, 이게 6억 이하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취득세가 그냥 4%로 되는 거예요. 그 가액이 얼마든 면적이 얼마든 간에 다 4%로 무조건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6억짜리를 내가 만약에 원래 3주택이 3개가 있었고 네 번째 주택을 6억짜리를 주택을 취득한다 쳤을 때 원래 취득세율을 계산하면 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4배가 올라가지고 2,400만 원으로 취득세가 오른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 내용도 전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게 확정됐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민간 택지에 대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작년에 이제 10월 1일 날 부동산 대책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그때 뭐였냐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조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냐면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까지 받아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대책이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매 제한에 묶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손해를 보는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들을 유예를 시켜줬었는데 그 현장들이 이제 시행 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시행령이죠.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기록된 그 법령의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6개월까지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아니면은 그때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던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적용을 좀 예외를 시켜줬었죠. 예외를 시켜줘가지고 올해 4월 달까지 적용이 예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둔촌 주공이라든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포 주공 같은 데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고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근데 이 혜택도 어쨌든 뭐 4월경에 종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이 적용되는 현장이 어딘지 잘 보시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 그 현장에 한번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게 이번에 바뀌게 또 되고요, 올해.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는데 2019년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과세가 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벌어들였던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한 해가 지난 2020년 올해 그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5월 달에 하시는 거예요.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이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건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내가 월세로 놓고 있는지 전세로 놓고 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스타트 지점이 틀려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총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은 분리과세도 가능한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간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1주택이면은 이거 안 해도 되냐? 원래 원칙은 1주택은 하지 않는 건데 예외가 있어요.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및 이제 국외 소재 주택, 외국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이어도 임대소득이 과세된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다 하셔서 꼭 소득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올해부터 또 바뀌는 제도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12월 16일 날 나왔던 대책 중에 좀 약간 완화책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 이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가 다주택자여도, 그러니까 1주택자가 아니라 뭐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다주택자여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고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도 다 적용을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6월 말까지죠. 적용 시점이. 6월 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랑 장특공 적용을 해주니까 아마 다주택으로 갖고 있으면서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못 파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혜택을 적용받아서 조금 좀 안 좋은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처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혜택이 6월 말까지라는 거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혜택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네요. 네, 이렇게 6가지 좀 2020년에 바뀌는 다양한 제도 또 세제 혜택들 중에서 중요한 6가지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참 2019년 작년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2020년에도 역시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바뀌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제도들이 바뀌면서 또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혹시 쓸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있을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금 앞으로 부동산 뭐 매도 전략이라든지 또 매수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는 모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